자, 오늘 할 내용의 핵심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해볼게. x가 1이면 그러면 x제곱도 1이다. 이렇게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지. 그치? 맞아? 말은 해도 돼. 네네네네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거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뭐뭐이면 그지? 결과. 이거를 결론. 결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 뭐뭐이다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가 필요해서 가정을 보통은 뭐 P라고 하고 결론을 Q라고 하면 이 가정이면 결론이다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화살표로 처리했지. 맞아? 근데 이 화살표로 할 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P이면 Q이다 구조에서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지. x가 1이면 당연히 x제곱은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참이 돼. 이렇게 표시해 볼게. 근데 거짓이래. 거꾸로 역으로는 어떻게 돼? 역으로는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요. 그지?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x가 1이 되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 반례가 있는데 반례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있다. 그지? 얘는 일반적으로는 거짓이다. 그러면 이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기도 한데 이 관계. 그러니까 P 입장에서는 Q로 갈 때는 참인데 Q에서 P로 올 때는 참이 아닌 상태를 화살표를 두 줄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음, 이거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지? 네. 그런데 두 줄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P의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뭐라고 했지? P가 지금 어떻게 돼? P라는 진리집합은 원소를 1만 가지고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은 뭐도 가지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진리집합 관계로 보면 뭐가 있었어?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이란 얘기는 또 어떤 관계야 돼?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 그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이것도. 알겠지? 진리집합 관계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다 한 거지 우리. 네. 그지? 네. 근데 이거를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는 거야.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진리집합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를 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해됐어? 예. 이 상황을 이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는 P 입장에서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작은 거 포함되어 있는 작은 거 얘는 Q는 지금 뭐냐면 진리집합상으로 큰 건데 작은 놈은 큰 놈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거 왜 충분하다고 하는지는 사실은 뭐 몰라도 되는데 영어 책에 보면 정말로 뭐 sufficient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그 충분하다. 우리는 번역해서 쓰니까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튼 이 상황을 P는 Q이기 위한 여기 지금 아까는 Q가 되기 위한 그랬는데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쓰냐면 여기 좀 다시 다 지워졌어.
x는 1이면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이거 x가 1이면 듣고 있는 거지? 네. 네. x 제곱은 1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를 p이면 q이다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얘는 참이고 거꾸로 가는 건 거짓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줄을 써서 이게 참이란 뜻이야. 이거 같은 표현이야. 진리집합으로 봤더니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p는 q가 되기 위한 또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지? 충분 조건. 그치,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잘 보면 P는 지금 진리집합상으로 보면 작은 놈이야, 그치? 작은 놈. Q는 지금 큰 놈인데 작은 놈은 큰 놈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Q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큰 놈은 작은 놈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상으로는 P를 Q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큰 놈이 작은 놈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줘.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한지 뭐 관심 없지만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에 그냥 ne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뭐 그냥 갖다가 배경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자, 용어 정리가 끝났어. 작은 놈은 큰 놈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큰 놈은 작은 놈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지금 조그만 탕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치, 탕에 들어가는 거. 작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만 그냥 작은 사람이 이렇게 큰 욕조에 들어가면 작은 놈이 큰 욕조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해? 어이구 충분하네. 그치? 충분하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뭐 민우만한 애가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야 너 여기 들어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 여기 들어가면 작아. 그치? 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이제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를 큰 놈은 작은 놈을 만나면 필요 조건 필요한다고 한다. 이거 내가 지어낸 건데 니네가 더 다른 방법 있으면 잘 외우면 돼. 자, 이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해돼? 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뭐가 있냐면 x 제곱이 1이면 x의 절대값은 1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p이고 얘가 q라고 해볼게.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지. 제곱해서 1 나오는 건 뭐 있어?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근데 절대값에서 1 나오는 것도 뭐가 돼? 마이너스 1.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거꾸로 역은 역도 참. 역도 참이지. 역도 참인데 이럴 때는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만 하면 불공평하니까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화살표 두 쪽 양쪽에 뾰족한 걸 입혀줘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읽기로 해. 알겠지? 그 다음에 네. 얘는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하냐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래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주기로 하자 이거야. 물론 거꾸로 봐도 q는 p가 되기 위해서도 역시 똑같은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참고로 얘네는 지금 진리집합 관계를 봤더니 어떻게 돼?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진리집합이 둘이 어때? 완벽하게 똑같지, 그지? 집합이 진리집합이 똑같으면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야. 어때? 이해됐어?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여기 49번은 P이면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P가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얘는 이쪽으로 갈 때 참이냐 거짓이냐? 참. 에이? 다시 잘 봐, 잘 째려봐. 거지 마이너스 1. 그렇지, 발레가 있지. 아니. 이거는 그거 말하는 건지 몰라. 이거는 거짓이고 거꾸로 갈 때는 참. 참이지. 그러면 이거는 P가 Q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충분 조건. 충분. 아니, 필요. P가 Q로 가는 P가 Q이기 위한 얘는 P가 Q이기 위한 뭐라고 불러? 필요 조건. 그치, 얘는 자기한테서 갈 때는 안 되고 올 때는 되는 거가 지금 뭐냐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P이면 Q이라 할 때 P에서 Q로 갈 때는 되는데 자기한테 올 때는 안 되는 상황을 P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Q 입장에서는 자기로부터 갈 때는 안 돼. 근데 올 때는 되네. 그래서 Q 입장에서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알겠어? 자, 2번은 진리집합 관계를 한번 볼까? 진리집합으로. 자,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사이에 있는 게 지금 P라는 거야. 그런데 Q는 뭐야 지금? Q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P하고 Q하고는 어떤 관계 있어? 누가 누구를 포함해? 지금 진리집합으로 그렇지. 진리집합 관계를 보면은 P가 지금 Q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P 입장에서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렇지. 이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은 놈이 큰 놈 되기 위해서는 얘가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니까 일단 답이 되고. 자, 3번은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있어? 마이너스 2하고 아니라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네.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잘못됐잖아. 잘못됐어. 6하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지금 진리집합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P가 Q를 포함하고 있네. 그지? 그러면 얘가 큰 놈이니까 큰 놈이 작은 놈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필요 조건.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해. 자, 4번은 더해서 0이 나오는 거는 항상 0, x도 y도 0인가? 아니요. 예. 아니요. 안 되지. 더해서 0 나오는 거는 이 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 둘 다 0이면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참이 되네. 이러면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그거 필요 충분. 아니, 한쪽으로만 되잖아. 아, 충분. 이게 필요. P가 Q이기 필요해요. 위한 네. 충분 조건은 자기로부터 갈 때는 되는 거야. 올 때는 안 되고. 알겠지? 네. 그러면 4번은 지금 자기로부터 갈 때는 안 되고 올 때는 되는 거니까 뭐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까 1번도 필요 조건이었고, 자, 4번은 절대값이 같으면 그러면은 항상 둘이 같은 건가 이거야.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아니에요. 발레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 절대값 치면 같지만 둘이 같지는 않지. 그지?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꾸로는 돼요. 이제 둘이 같으면 절대값도 같은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조건이야? P 입장에서는 필요. 필요 조건. 얘도 필요 조건이지. P 입장에서는
자기로부터 갈 때는 안 되고 올 때는 되는 거니까 필요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이해됐나? 예. 자, 같은 얘기니까 50번 한번 해볼게. 50번은 지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게 지금 뭐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질리집합으로 보면 P가 어떻게 돼? Q하고 어떤 관계 있어야 돼? Q가 P가 갈 때는 안 되고 올 때는 돼야 돼요. 그럼 질리집합으로 보면 아, 아니, 그 C가 반대로 헷갈려. 됐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포함해? 쉽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P가 Q를. 그치? P가 Q를 포함하지. 누가 계속 예. 짠 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 와인 마시냐? 누구야? 나와. P가 Q를 포함하는 관계인 거지. 그래야 큰 거는 작은 거가 되기 위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 그지? 네, 네, 네. 그 다음에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야? Q라는 질의집합이 not R은 질의집합으로 하면 R의 여집합이야. 네.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Q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치 거. R의 여집합에 R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얘네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 Q가 여기 있는데 Q는 뭐야? 지금 P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지? P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맞지? 네. 근데 이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R 빼고 바깥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R이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근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R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지금 R의 바깥쪽에 Q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지금 이런 관계인 거야.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돼? P면 Q이다. 아니에요. 안 되지. 큰 놈이 작은 놈이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네. 네. 2번 Q이면 P라는 맞아요. 되는 거지. 안산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다 하는 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not R이다. 맞아요. not R은 바깥쪽에 not R은 지금 R을 빼고 난 나머지야, 그지? 여기가 지금 뭐인 거야? 아니, 여기가 지금 not R인 거야, 그지? R을 뺀 거. 그러면 Q가 지금 not R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ot P면 not Q이라는 이거를 그냥 봐도 되지만 대우 명제를 한번 보자. 대우가 뭐가 돼? 대우가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P이면 Q이라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요. 참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 R이면 not Q이다는 뭐야? R은 이것도 그냥 볼까? not Q는 지금 이 Q의 바깥에 있는데 Q 바깥을 말하는데 여기에 지금 R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얘도 참이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반드시 할 수 없는 거는 1번이 답이 되겠다. 1번. 지금 이렇게 본 거는 질리집합으로 한번 본 거야. 근데 질리집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P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 P는 Q하고 명제로 한다면 누가 가정이면 참인 거야? Q에서 P로 가는 게 참이라는 거지. 네. 이해돼? 네. P는 Q이기 위한 이게 참이라는 거잖아. 이게 필요 조건이면. 그지? 네. 그러면 여기는 Q는 여긴 했고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Q는 not R이면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는 Q이면 P라는 반드시 참이고 Q이면
not R이라는 것도 반드시 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Q이면 P다 여기 2번에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4번은 대우명제를 하면 얘가 Q이면 P다니까 지금 아니 2번이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2번은 지금 참이라는 얘기야. 그죠? 2번은 참이고 이거의 대우 관계에 있는 얘도 반드시 참이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가 뭐야? 이게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인 R이면 not Q이다도 참인데 그건 여기 있지. 그지? 네.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니까 이것도 여기 있고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항상 진리집합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진리집합이 편한 상황이면 당연히 진리집합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진리집합이 아닌 걸로 그냥 이런 그 화살표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전혀 문제 없어. 아무튼 익숙해져야 돼. 뭐든 이해됐어? 이거 금방 한 거? 네. 네. 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진리집합을 가지고 하래.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야? 누가 더 크다고? 크다고? Q. P요. Q. Q가 더 크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하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작은 놈이 큰 놈 되기 위한 아니다. 큰 놈이 작은 놈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거 진리집합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까? 지금 어떻게 돼? P가 어디에 있다? Q Q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PQ를 합하면 뭐가 돼? PQ를 합하면 뭐가 돼? 그거요? Q. Q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아, 공통은 아, 뭐가 돼야 네. 돼? 공통은. P. 그치? P.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 이 상황에서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 되나? 아니요. 아니요. 이것이 뭐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도 안산 사람이라고 하면 경기도 사람에서 안산 사람을 뺀다고 해서 비어버리는 건 아니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 네. 자 이거는 P하고 Q 여집합하고 합하면 전체 집합인가? 여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전체 집합인데 Q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Q 빼고는 나머지잖아. 그지? 네. 그리고 P는 여기고 그러면 이 빗금친 걸 다 합친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되나? 아니요. 안 되지. 아니요. 여기 비어 있는 건 어쩔 거야, 그지? 이 도넛 모양 네. 비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5번은 이게 뭐야? 차집합으로 계산하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뭐로 할 수 있다? 차집합. P 차집합 Q 이것이 공집합인가? 라는 건데 그런가? 네. 안산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 사람을 다 빼고 나면 남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안산 사람에서 경기도 사람을 다 빼고 나면 야 다 나가봐. 안산 사람 다 모아놓고 여기서 이 중에서 경기도 사람 다 나가보세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되겠다. 이해됐어? 네. 네. 자, 부등식 문제는 굉장히 뭐 늘 나오는 거니까 부등식 문제는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진리집합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은 P하고 Q하고 봤을 때 Q에서 P로 가요. 진리집합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포함해? Q가 더 커요. P가 Q에 포함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P의 진리집합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1하고 x 플러스 1하고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 x는 네? X 2 아니에요? 2 오케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는 거지. 네. 그지?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Q는 진리집합이 A보다 크대. 아니 A보다 작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A가 어디 있어야 지금 포함되냐? A가 1보다 A보다 오른쪽. 그치 이런 쪽에 있어야 돼. 1보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 Q가 P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A는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되지. 등호 판단해보자. 등호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안 되지. 등호라는 거는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보는 건데 겹치면 그러면 포함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버리지. 그러니까 네. 여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따라서 A는 1보다 큰데 이제 1보다 큰